안녕하세요, 매도사입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이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답변이 많이 늦긴 했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오늘 한번 그런 답변의 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또 된다면 저는 그걸로 또 만족하고요. 한번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이와 학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와 학점, 일단 먼저 나이로 먼저 보자면 전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이가 만약에 20살, 30살, 40살 많이 봤어요. 40살도 저희 학년에 40살 넘게 오신 분도 봤고요.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와도 그 치대 들어오는 순간은 똑같은 그냥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나이가 많다, 내가 이 그런 치대 그런 학교 커리큘럼을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거는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 했어요. 네, 저희 클래스 애들 나이 많다고 하는 분들도 다 잘 끝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학점. 학점 제가 이제 처음 영상 때 말씀드렸는데, 저의 GPA는 처음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3.83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으면 좋죠. 높으면 일단은 처음 시작 라인이 다른 거니까 당연히 입학사정관 쪽에서 인터뷰를 볼 때 그 사람의 GPA랑 DAT 점수를 동시에 보니까 당연히 학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 그래서 높을수록 뽑힐 확률은 있다, 더 높다. 그렇지만 내가 낮다고 해서 안 된다는 또 보장은 없어요.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 주변에 3.18도 들어갔어요. 3.18도 치대를 들어갔다는 거. 근데 그만큼 이제 내가 공부를 좀 소홀히 한 만큼 다른 쪽에서 내가 그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노력을 해왔다라는 걸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거는, 그거는 그 분의 responsibility라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 같고요. 나이와 학점, 나이는 절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학점은 높을수록 좋지만 내가 낮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학점에 대해서, GP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학점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내가 3.1 받았다, 3.2 받았다. 그 점수가 그 학생의 노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서 그 좋은 대학교는 그 커리큘럼이 엄청 빡세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GPA가 좀 안 올랐다. 그리고 다른 학교, 뭐 좀 안 좋은 학교, 예를 들어서 제가 간 학교 같은 경우는 2년제를 갔다가 4년제를 가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솔직히 GPA를 좋은 학교보다는 조금이나마 받기 쉬웠을 거란 말이죠. 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좋은 학교를 가서 GPA를 열심히 하더라도 좀 적게 받는 게 낫냐? 아니면 그러니까 학교의 네임 밸류가 낫냐? 아니면 학교 네임 밸류는 좀 없지만 GPA를 높이는 게 낫냐?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막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좋은 학교를 안 나왔고 그 학교에 안 나갔으니까 당연히 그 학교에 GPA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대신 제가 2년제를 갔고 4년제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많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죠. 4년제를 한 번에 가서 꾸준히 4년제에서 열심히 해서 받는 GPA가 좋습니다. 좋기는. 그러나 저처럼 편입을 해서, 제가 치대에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4년제로 편입해서 끝내서 GPA 잘 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처럼. 그거는 사실 뭐가 좋다, 뭐가 더 유리하다,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의 노력을 할 수 있냐, 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냐, 약간 이런 거를 전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좋은 학교를 일단은 갈 수 없는 머리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저는 지원을 안 한 거고, 저는 한없이 제가 낮은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초부터 하자. 내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2년제를 간 거기 때문에 GPA가 당연히 2년제에선 좋아야죠. 그게 더 쉬운 커리큘럼인데도 불구하고 2년제에선 제가 GPA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4년제로 가면서 제가 이렇게 GPA가 변한 거기 때문에, 학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GPA만 받아도 좋은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느 GPA가 좋은 건지. 근데
뭐 3.4, 3.5 좀 이름 있는 대학교 그러면 솔직히 입학사정관 사람들도 알아요. 그 GPA를 보면서 좀 뭐 3.5 그러면 좀 했구나 알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거를 제 어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을 딱 동시에 봤을 때 얘가 좀 더 힘들 거라는 건 알죠. 당연히 알 거예요. 조금이나마. 얼마나 많은 그런 걸 받겠어요. 제가 노린 수는 뭐냐면 내가 비록 네임밸류가 없는 대학교에 나와도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나를 이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런 나란 사람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이 치대를 오기 위해 나의 시간을 난 들였다, 공부했다. 그걸 저는 증명해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위치에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거든요. 또 돈도 없었고요. 좋은 대학교에서 그렇게 학비 낼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만약에 고등학생이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좀 진로가 고민된다. 근데 좀 공부를 잘하셨고 충분히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실 만한 그런 경제적 여건도 좋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세요. 왜냐면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이시면 가서도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GPA가 3.8 굳이 안 맞아도 되니까 가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분명히 노력의 결과는 결실은 있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실 거예요. 왜냐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긴 만큼 노력을 하셨으니까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거를 증명을 해 보이고 그러면은 전 충분히 어딜 가든지 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유학생이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신분 해결을 했고 비싼 치대 학비, 그 비싼 학비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학교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미군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이제 매븐이라는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 매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군으로 복역하고 그 복역하는 대가로 이제 시민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그 시간이 그 타임라인이 잘 맞아서 제가 그걸 어플라이 했고 거기에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군을 현재도 지금 저는 미군 군의관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얻고 나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정도 1억 넘게 그 학비가 소름이에요, 소름. 1년에 1억. 만약에 학자금을 제가 할 수가 없었더라면 제가 치대를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감사하게 그렇게 좀 해결이 잘 됐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신분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실 학비를 다 내야 되죠. 학비를 다 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치대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 주변 치대 간 친구들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제일 좋은 치대는 학비가 싼 치대가 제일 좋은 치대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면 어차피 저희 모든 60개가 넘는 미국에 60개가 넘는 치대가 졸업만 하면은 치과 의사예요. 저희는 모두가 다. 어떤 치대는 1년에 저처럼 1억을 넘게 내고 어떤 치대는 5천만 원 아니면 그 이하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치대가 좋냐 이런 물음을 받았을 때 저는 무조건 학비가 싼 치대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면 그러면 어떤 치대를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치대 어플라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치대를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저는 치대를 7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제가 5군데에서 인터뷰를 받았어요. 7군데를 사실 지원할 때는 제가 신분이 없었어요. 그냥 유학생으로서 제가 지원을 했고 유학생으로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의 사립학교 위주로만 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7군데는 솔직히 얘기해서 많이 는 건 아니에요, 학교를.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의 위치를 좀 알아서 내가 주립학교나 이런 데를 넣으면 제 스스로가 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사립학교 위주로 일단은 넣어봤고 거기에서 5군데에서 제가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대를 가야 되는지는 사실 어려워요. 내가 그 치대 그 학교 커리큘럼이랑 클리닉 리퀘어먼트 같은 걸 내가 정말 학교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런 걸 다 리서치해서 그걸 다 다른 학교랑 컴페어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진짜 그만큼의 관심이 없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배의 길을 따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저랑 지금 같은 치대를 나온 그 형인데 그 형이 그 치대를 그때 다니고 있어서 저는 사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그 형만 따라간다라는 식으로 원서를 넣었고 진짜 신기하게 학교에 붙어가지고 같이 1년 동안만 같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플라이 프로세스는 이제 그게 ADA 웹사이트, 사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어요. 그 구글에 치면은 어떻게 치대를 어플라이 하는지, 이게 또 언제 그 어플리케이션이 열리는지. 무조건 어플리케이션은 빨리 준비하고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저는 6월 1일 날 이게 열린 걸로 기억하는데, 항상 저는 6월 1일 날 열렸으면은 그 2주 만에 전 다 끝내서 낸 것 같아요. 6월 14일, 그러니까 2주 전에 2주 만에 끝내서 냈고, 제가 가장 첫 번째 인터뷰를 받은 거는 내자마자 한 달 반 뒤인 8월 달에 제가 인터뷰를 받았어요. 현재 다니고 있는 치대 인터뷰를 엄청 빨리 받았죠, 인터뷰를. 그래서 최대한 미리 준비하고,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는 미리 한 3년 전에 글로, 이렇게 제가 영어 장문을 잘 못해서 한국말로 에세이를 저 혼자 일단 3년 전에 쭉 한번 써봤어요. 그거를 시간 나면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는 제가 한번 러프 드래프트 한번 써보고, 제가 아는 주변에 영어 정말 잘하는 제 지인분한테 또 부탁을 드려서 리비전을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는 되게 오래 준비했고요. 트랜스크립트나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같은 거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먼저 리퀘스트를 해서 학교에서 바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오래 걸리고, 짜증났던 거는 교수님들의 추천서가 너무 늦었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그렇게 써달라고 했는데도 막 써줄게 그러고 늦고, 써줄게 하고 늦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2주나 걸린 거지, 사실 그게 빨리 됐었으면 저는 1주 만에도 끝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섀도잉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언제 섀도잉을 했고 어땠나요? 막 많이 배웠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섀도잉은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 저는 뉴욕에 있는 조그만한 사립학교로 다녔는데 학비를 내야 됐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치고는 좀 쌌습니다. 학비가 70% 80%는 제가 알바를 하면서 충당을 했거든요. 학비랑 생활비를. 온전히 학업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저는 야간 알바도 하고, 안 해본 알바가 솔직히 많이 없어요. 거의 다 해봤어요. 지금 생각은 안 나는데, 근데 청소도 해보고, 여행지도 가이드도 해보고, 뭐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틈틈이 제가 학교를 또 다녀야 되고, 그 틈틈이 남는 시간에 제가 또 치과에서 일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이 힘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섀도잉을 어떻게 구했냐면, 저는 주변에 치과 의사가 아는 분이 저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치대 다니는 형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주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듯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섀도잉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사는 주변에 그런 전화 기록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치과에다가 하나씩 연락을 했어요. 아무런 그런 연구 없이 연락해서, 미국 치과는 한국 치과는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지금 환경에 있는데 배우고 싶다, 내가 지금 어플라이하는 과정에 있는데 연줄도 없고 아무런 그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혹시 너의 그런 데노 워크 같은 걸 옆에서 좀 섀도잉 좀 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거를 좀 물어봤었죠. 제가 13군데를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해보고 그냥 한번 찾아가보고, 근데 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제일 좀 상처받았을 때가,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뭐 저는 이제 치과 하고 싶어하는 그 프리덴탈 학생인데 여기서 섀도잉 좀 하고 싶다, 제가 절대 방해 같은 거 안 할 테니 옆에서 보고 제가 나중에 어플라이 할 때 좀 이렇게 써도 되겠냐, 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 내가 뭘 배웠는지. 딱 이렇게 저를 딱 보시더니 괜찮은 듯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옆에서 누가 본다고 하면은 저도 좀 약간 귀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됐었나? 막 시작하는 학생인데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됐었나? 약간 그런 경험도 있고, 처음 13군데가 저는 좀 많이 실패와 좀 좌절을 맛봤는데, 14번째 때 제가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뭐 섀도잉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후화사분께서 반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일하는 정도로 4개월 5개월 후엔 제가 돈을 받고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가 된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기에 정말 많은 꾸준과 많은 야단과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저는 되게 힘들게 얻은 케이스입니다. 섀도잉을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했기 때문에 저처럼 그렇게 힘들게는 구하진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봤는데요. 뭐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저의 생각이고 제가 해온 경험의 바탕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졸업을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치대 입학 전문 시험인 DAT에 관한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공부했던 그런 방법들이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쉐어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걸 또 알고 싶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또 잘 정리해봐서 알려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반응들이 그래도 제가 생각한 거 이상 외로 너무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도 많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낙담하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갈 길을 그냥 꾸준히 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